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이번 주가 7주차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은 지금 이제 2시간이 결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6-2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이.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화장품의 3대 주요 기술이라고 하는 가용화, 유화, 분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대 주요 기술 이외에 또 화장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또 널리 이렇게 제조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어로졸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6-1강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본적인 원리 또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한 이제 화장품 중에서 에어로졸 형태의 화장품인 에어로졸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화장품에서 이제 그래도 특히 헤어 제품을 비롯해가지고 꽤 여러 부분에서 이 에어로졸 제품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화장품과 관련된 에어로졸 제품들, 요거에 대한 기준은 우리 화장품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면요. 화장품법 제9조에 따른 여기서는 의약품 등 에어로졸 제재 기준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71호로 이렇게 에어로졸 제재에 대한 그런 이제 기준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요거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형의 형태, 제재의 형태로는 의약품에도 사실 쓰이고 있어요. 에어로졸 제품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뭐 타박상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붙이는 신신파스, 붙이는 파스류가 아니라 뿌리는 형태의 그렇죠? 에어로졸 형태의 파스들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의약품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등 에어로졸 제재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 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화장품법 에어로졸 제재 기준 등에 대해서 의약품, 의약외품 그리고 화장품 에어로졸 제재 기준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기준이라고 하는 지식경제부의 공고, 요런 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그 공고에 3조 2항 2-1에 보면은 에어로졸 작업 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거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의 경우 에어로졸 제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 제조 작업 항에 따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 에어로졸 제조 작업이 어떻게 여기에서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에어로졸 제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에어로졸의 제조 방법은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이제 제조 공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다양한 시험을 거쳐서 바로 그 고압가스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품의 안정성, 그 다음에 용기의 부식성, 가스의 투과성 이런 것 등 충분한 확인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과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에어로졸의 제조 공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재료, 예, 그 용기부터 시작해서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분사액이니 또는 분사제니 뭐 이러한 또 밸브, 뭐 노즐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재료를 확보를 한 다음에 재료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기 내부를 갖다 세척을 한 후에 원액을 갖다 충전하게 됩니다. 즉 분사액을 갖다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물이 되는 건데요. 그런 이제 분사액을 갖다가 충전을 하고 밸브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액을 갖다 충전하고 난 다음에는 원액의 충전량이 즉 우리가 사용하고는 내용물이라고 하는 그 양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됐고요. 그 밸브를 부착한 다음에 가스 충전 및 밸브를 고정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이제 거치게 되고요. 요것이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면 가스 충전 검사, 또 가스 원액 총 중량, 충전량 검사, 그리고 용기 내압 검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버튼을 부착하고, 예. 이제 노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르는 버튼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중량 검사를, 전체 용기를 포함한 중량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내압 검사, 인화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한 후에 뚜껑을 부착해서 제품으로 이제 출하가 되는, 예, 그런 형태로 에어로졸의 제조 공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은 실질적인 지금 이제 요게 에어로졸의 실제 생산 공정을 갖다가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캔을 갖다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 안에 공정 안에 캔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갖다가 투입을 한 후에는 그 안쪽에다가 원액을 충전을 하고 중량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온수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바로 온수조 검사가 뭐냐면 수조에다가 일정한 온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수조에다 넣어서 거기서 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출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기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누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연성인,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이제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가연성인 물질인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버튼을 조립하고 캡을 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장하고 출하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실제 에어로졸의 생산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스 충전하는 제조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충전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재료 확보하고 용기 세척을 한 다음에 원액을 충전하고, 그쵸? 밸브도 부착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출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누출액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누출 검사는 55도씨의 온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조가 있는 거예요. 온수 속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경과시키면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완전히 검사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분사 검사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분사 검사는 필요에 따라서 수초 동안 분사를 해서 분사 정도를 갖다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또, 내압, 그리고 인화성 시험.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인화성은, 안에 들어가는 분사제라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인화성 물질, 특히 LPG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쓴다고 했는데, 이런 인화성 시험을 갖다가 법규에 준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에어로졸의 대량 생산에서는 제조 조건의 불균일성, 이런 것들이 제품에 이제 어떤 클레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가능하면 바로 이러한 내압이라든가 인화성 시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균일화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품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가스를 충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련의 그런 검사법이잖아요. 그쵸? 예, 제조 공정에서 이제 들어가나.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가스의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가 이 내용물은 쉽게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압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는데 가스의 충전 방법이 이제 사실은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스의 충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냉각 충전 그리고 가압 충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가압 충전에는 이제 압력을 높여가지고 이제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이 가스 즉 분사제를 충전하는 방식인데 이때는 두 가지 방식. 언더캡 방식, 그 다음에 through the valve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충전 방법 중에 먼저 두 가지 유형 중에 가스 충전 방법은 조금 뒤에 보고 먼저 냉각 충전 방법은 말 그대로 예, 냉각시킨 상태에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액 우리가 내용물로 집어넣는 원액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제라고 하는 예, 분사제를 갖다 액화시킨 액화가스 즉 원액과 액화가스를 갖다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 가스를 액체로 예, 액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겠죠. 용기에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품질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공정이.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압식 압력을 가하면서 충전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가압식 충전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더캡 방식이에요. 언더캡 방식의 가압 충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액을 이미 충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밸브도 장착을 하고 밸브까지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밀폐시키기 전에 밀봉시키기 전에 밸브와 용기의 틈 사이 요 틈 사이를 갖다가 안에 있는 공기는 빼면서 가스를 갖다가 압력을 집어넣으면서 충전을 해요. 그러면서 밸브를 갖다가 탁 고정시키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스량이 많은 헤어스프레이 그런 형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이런 내용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눈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 그림까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자, through the valve 방식은 용기 내에 원액을 넣고 이제 공기를 빼고 나서 밸브를 고정시킨 다음에 내용물이 빠져나가는 우리가 칙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칙 하고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물, 내용액이 바로 거기를 통해서 그 빠져나오는 구멍을 통해서 예, 가스를 갖다가 즉 분사제를 갖다가 압력을 가하면서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rough the valve 방식의 경우에는 충전량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가스량이 적은 그런 이제 거품상 제품에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언더캡 방식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유형이에요. 예. 안에 내용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저렇게 밸브까지 장착을 한 상태에서 저기 보시면 화살표 들어가는 쪽으로 틈이 있잖아요. 저 틈으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 분사제라고 하는 예, 이 가스를 갖다가 예, 여기다가 압력을 갖다 높이면서 쭉 집어넣는 거. 한쪽에서 가스를 빼고 그리고 저게 완전히 다 집어넣어지면은 기계 장치에서 저거를 완전히 밀봉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언더캡 방식. 캡 밑에 쪽에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지. 예, 한쪽은 가스를 안에 있던 공기를 빼면서 한쪽은 예, 이제 가스를 즉 분사제를 갖다가 예, 밀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압식 충전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through the valve 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가스를 갖다 넣는다고 그랬냐면은 바로 우리가 분사시킬 때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그 입구 쪽에다가 거꾸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거꾸로 그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던 것처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밸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열린 밸브 쪽으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옆에 이런 데는 미리 밀봉이 다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충전량을 정확히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많은 양을 집어넣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스량이 비교적 적은 거품상의 제품들, 거품상의 에어로졸 제품들 이런 것들 갖다 만들 때 비교적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로졸을 충전하는 그런 충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압가스에 관한 그런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의 충전 기준은 첫 번째 성분 배합비. 성분 배합비라고 하는 거는 분사제의 조성 그리고 분사제와 원액과의 혼합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성분 배합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하고 하루에 제조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정해 놓고 그것을 반드시 준수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분사제는 독성가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사제로서 독성가스를 사용하면은 이것이 어떤 인체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인체에 사용하는 거나 또는 가정용 분사제 이런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는 안 된다. 가연성 가스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연성 가스일 수도 있긴 해요. 어떤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이런 거에 일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이 어떤 경우냐면 물이 내용물 전 질량의 40% 이상 그리고 분사제가 전 질량의 10% 이하이면서 내용물이 거품이나 또는 반죽 젤 상태인데요. 젤 상태의 분출형 화장품은 가연성 가스 쓸 수 있어요. 범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물이 내용물 전질량의 40% 이상이고 또 분사제가 전질량의 10%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LPG 그리고 LPG와 가연성 이외의 가스 혼합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LPG 단독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LPG하고 가연성 이외의 가스 혼합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메틸에테르라고 하는 DME 및 DME와 가연성 이외의 가스 혼합물이 섞여 있는 이런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번, 4번 즉 LPG 및 LPG와 가연성 이외의 가스 혼합물이나 4번처럼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와 가연성 이외의 가스 혼합물 이런 것들을 각각 또 3번하고 4번을 섞은 그러한 이제 혼합물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가스를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일부겠죠, 그렇죠? 일부 전부가 아니라.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용기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용기의 내용적은 1리터 이하여야 돼. 1리터 이상의 그런 어떤 에어로졸 제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리터 이하이고 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 1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강, 예, 스틸이죠. 예, 강철 제품 또는 경금속 제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가볍지만 금속 제품으로 반드시 만들어라. 예, 그리고 금속재의 경우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서 두께가 0.125mm 이상이어야 되고요. 유리로 혹시 용기를 만든다. 유리제 용기에는 합성 수지로 그 안쪽 또는 외면, 바깥쪽 이런 것들을 반드시 피복한 그런 형태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유리 단독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형압 및 파열압의 경우에는 아까 온수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 그 온수조가 50도씨일 때 용기 내 압력이 1.5배를 가해도 변형되지 않고, 또 용기 내 압력보다도 더 크게 1.8배 압력을 가해도 파열되지 않는, 예, 그러한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1.3메가파스칼, 저거는 13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13기압 이상 압력에도 변형되지 않고 1.5메가파스칼, 15기압에도 파열되지 않으면 요 위의 기준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용기들도 규제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규정을 갖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용기, 예, 그런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의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고요. 용기를 갖다 만든 사람들, 그 안에 내용물 넣고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용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을 갖다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중에 분사제가 분출하지 않는 그런 구조의 용기, 예. 사용 중에 분사제가 분출하지 않는 구조의 용기, 또 사용 후 분사제를 그 용기로부터 용이하게 배출하는 구조, 이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즉 사용 중에 막 옆으로 삐져나오거나 혹은 이 캡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나온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 사용 후에도 분사제를 갖다가, 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거. 즉 사용이 다 끝났어. 그렇더라도 캡을 갖다 눌러서 안에 있는 걸 완전히 쉽게 빼낼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 뭐 어떤 송곳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찔렀을 때 쉽게 구멍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용기의 재사용은 절대 금지. 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30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게 굉장히 작거든요. 예, 손가락 2마디 정도? 그런 정도의 뭐 길이에다가 뭐 이렇게 원통형, 그것만 해도 벌써 한 50 정도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유형이니까는 여러분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수 같은 경우를 소량 덜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3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재사용 불가능하다는 거지. 예. 그리고 5번째, 에어로졸 충전 설비 및 에어로졸 충전 용기 저장소는 화기나 또는 인화성 물질과 8m 이상의 우회 거리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불연재료로 입힌 충전실이 또 마련이 되어야 되고, 충전실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물건에는 두지 말아야 되고, 내용물의 내압의 경우에는 0.8메가파스칼, 여기다 10을 곱하면 되는 건데요. 8기압, 네, 8기압, 즉 35도씨에서 8기압 이하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내용물의 용량은 90% 이하여야 됩니다. 네. 이게 내용물의 용량이, 교수님 내용물의 용량이 왜 90% 이하여야 돼요? 더 많이 집어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압력을 갖다가 거기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공간이 없으면 또. 예. 그래서 90% 이하여야 되고요. 에어로졸은 충전을 위한 충전용기,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열하고, 그럴 때는 열스포나 또는 40도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을 해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직접 불을 갖다가 이렇게 대서 나중에 팽창하면서 폭발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또 가열하는 경우에. 예. 그리고 온수 시험의 경우 제품 온도는 46도씨 이상 50도씨 미만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수 온수조 시험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표기 사항은 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적어라. 표기를 반드시 해라. 에어로졸 제조자 명칭, 기호, 제조번호, 취급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사용 후 폐기 시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이 에어로졸 제품에 대해서 거기 안에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이 에어로졸 관련 제품 이런 것들 갖다가 담당을 해서, 요거는 아마 이제 직접 만드는 회사는 사실 그 분사액은 만들겠지만 분사재라고 하는 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갖다가 취급하는 그런 생산 공정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은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정용 또는 인체용 제품은 불꽃끼리 시험도 해야 돼요. 불꽃이 그 안에 혹시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얼마 정도 불꽃끼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기재상으로 또 표시를 해야 돼요. 불꽃끼리 시험에 따른 화염이 인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갖다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이제 적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위험함으로 다음 주의를, 그냥 고압가스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연성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불꽃끼리 시험에 따른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니까 온도가 40도 이상 되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불 속에 버리지 말고, 사용 후 남아있는 잔가스가 없도록 하고 버리고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주의사항만 들어가요. 그런데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 이외의 거,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소성이 가연성이 화기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가스이며 가연성 제품으로 위험함으로 다음에 주의를 갖다 지켜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불꽃을 향해 사용하지 말 거, 난로 풍노동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거,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온도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앞에 거보다도 훨씬 4가지 항목들이 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고의 인체용 에어로졸 제품은 상기 내용 외에 인체용 및 다음 주의사항을 갖다 추가로 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체용이 아닌 에어로졸 제품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인체용이니까 여기 이제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모기약, 파리약, 이런 것들. 그건 인체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우리 이제 페인트 뿌릴 때 막 흔들어가지고 하는 라카류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왜 어떤 장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이잖아요. 3M에서 나오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사식.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인체용의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 또 가능한 한 인체에서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 제작 용기를 반드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불꽃 시험을 갖다가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불꽃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불꽃 시험의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LNG 또는 LPG 연료인 경우에 버너. 버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D번이 버너예요. 버너에다가 이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C번이 뭐냐면 시료예요, 우리. 그러니까 시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가연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럼 이렇게 뚝 캡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내용물이 쫙 뿜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연성 물질로 인한 저 불꽃, 화염의 길이가 얼마만큼 뻗어나가냐는 거예요. 왜? 저기 뒤에 저기 버너를 갖다 장착해서 살짝 불꽃을 갖다 살짝 저걸 이제 켜놨기 때문에 칙 뿌리게 되면 저게 화염 방사기처럼 저기 이제 이 가연성 기체가 지나가면서 불꽃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버너 LNG 또는 LPG 연료에 이제 한정하게 되는데요. 요 버너와 시료, 용기 분사구는 버너 높이와 같게 저렇게 높이는 같게 합니다. 같게 하고 간격은 한 1.5cm, 1.5cm가 아니라 15cm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15cm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버너 불꽃 길이는 4.5cm 이상 5.5cm 이하. 버너에서 불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을 때, 저건 이제 가스 버너인데요. 4.5에서 5.5 이하로 조절하는 거. 대략 5cm로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시료하부가 버너 불꽃 상부 3분의 1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요. 시료를 그 다음에 분사를 해서 요 시험 장치와 같이 불꽃 길이를 갖다가 저 불꽃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거를 3회 반복 측정한 후에 평균치를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주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돼서 오늘 7주차 1차시 6-강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